걸스파이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외국인 선수 부키리치. 올 시즌 내내 그녀를 따라붙었던 별명은 바로 세르비아 배구 천재였죠. 그리고 그 별명의 진짜 이유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드러났습니다. 현대건설과 맞붙은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1차전. 이 경기의 최대 관심사는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부키리치가 코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지난달 22일 GS 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왼쪽 발목인대가 파열됐던 부키리치. 진단 결과는 최소 전치 4주였고 당시만 해도 플레이오프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정관장 트레이닝 파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그녀의 회복과 재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부키리치는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었지만 3월 25일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 다시 코트에 섰습니다. 딱 한 번의 팀 훈련 참가, 아직 회복 중인 몸, 낮아진 점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발로 나섰습니다. 부키리치는 이 경기에서 팀 공격의 3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5.48%, 총 11득점을 올렸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면 대단한 수치였지만 진짜 감탄을 자아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리시브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부키리치의 불완전한 몸을 노리고 목적타 서브를 집중적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키리치는 단 한 개의 서브 득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총 22개의 서브를 받아냈고 이 중 7개를 세터 머리 위로 정확하게 올려줬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31.82%, 정관장의 리베로 노란이 25%, 아웃사이드 히터 표승주가 12.5%였다는 점을 보면 더욱 놀라운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키리치는 리시브 범위가 좁은 편인데도 말이죠. 이는 그녀가 왜 세르비아 배구 천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고이진 감독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배구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도 저 정도 리시브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표정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부키리치가 이처럼 빠르게 회복하고 코트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그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함께 재활훈련을 받은 동료 박은진이 있었습니다. 박은진 역시 지난달 26일 경기에서 같은 부위를 다친 바 있죠. 고 감독은 은진이는 우리 팀의 엔돌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어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재활이 힘들었을 부키리치에게 큰 힘이 됐다. 은진이가 하면 부키리치도 따라하는 분위기였고 두 선수가 서로에게 재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부키리치 역시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은진이의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활에 헌신한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이자 이번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한 강팀 현대건설은 정관장에게 3대 0이라는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는데요. 공격력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지훈과 고혜림, 두 아웃사이드 히터는 각각 11점과 9점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도 56.25%, 52.94%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모마 역시 팀 공격 점유율 47.52%에 성공률 47.92%로 23점을 기록했죠. 공격에서는 여전한 강점을 보여준 현대건설이었지만 문제는 수비, 특히 리시브였습니다. 1세트 24대 25, 정관장이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한 상황에서 표승주의 서브를 받은 정지훈의 리시브가 세터가 아닌 정관장 쪽으로 넘어가며 곧장 부키리치의 킥오픈으로 이어졌고 그대로 세트를 내줬습니다. 2세트 역시 23대 24 접전 상황에서 정우영의 서브를 고혜림이 어렵게 받아 올렸지만 흔들린 리시브로 세터가 아닌 정지훈이 공을 연결했고 결국 모마의 공격이 라인 밖으로 벗어나며 또 다시 세트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모두 한 끗 차로 내주며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3세트는 리듬을 완전히 놓친 현대건설이 아무런 힘을 써보지 못한 채 19대 25로 패했죠. 정지훈은 세트 내내 정관장의 집중 목적타 대상이었습니다. 총 34개의 서브를 받아야 했고 그중 제대로 받아낸 건 단 5개에 불과했죠. 리시브 효율은 고작 8.82%였습니다.
고해림도 13개의 서브 중 4개만 정확하게 처리해 15.38%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의 팀 리시브 효율은 16.9%. 이는 양효진, 이다현 두 미들 블로커를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효진은 블로킹 없이 공격 득점 3점, 이다현은 블로킹 3개를 기록했지만 공격 득점은 단 1점에 그쳤습니다. 현대건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미들 공격이 완전히 봉쇄된 셈입니다. 강성현 감독도 경기 후 리시브가 되지 않으니 세터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다인 세터 역시 중간중간 흔들리는 패스를 내보였고 결국 현대건설의 전술은 공격력만 남고 다양성은 사라진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아시아 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위 선수인데요. 지난달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된 위파위가 있었다면 현대건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위파위는 공격과 수비를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선수였기 때문이죠. 그녀가 있었다면 정지훈과 고예림의 부담을 덜고 리시브 라인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현실입니다. 현대건설은 2차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은 100%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즉, 현대건설이 챔피언 결정전에 가려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합니다. 0%의 확률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원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대전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전히 정지훈과 고예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공격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제는 리시브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대건설이 0%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걸스파이크에서 더 깊이 있는 배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걸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